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 풀리지 않는 연립방정식이다. 두 나라가 다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만 당분간은 화해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게 반도체 섹터 이런 쪽에도 최소한 이제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보면요. 사실 이제 요즘에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 이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가 봐요. 이게 왜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가 됐는지 궁금해요.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대 국가로 인식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의 서로 간에 이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썼던 거죠. 그래서 협력적 동반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표현이 바뀌게 된 게 협력적 동반자에서 경쟁적 동반자. 아직 뭐 이렇게 적대적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좀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때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무기 때문인 거죠. 무기 체계에 있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초창기 때는 우리가 보면은 반도체가 주로 미국의 미사일이나 로켓 이런 데 쓰이게 됐던 거잖아요. 그 경쟁에서 미국이 소련을 넘어서게 된 게 결국은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 압도적인 기술력 때문에 이제 소련을 멀리하게 됐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첨단 무기 경쟁에서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 기술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네.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첨단 무기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당연히 AI 기술입니다. 네. AI 기술이 무기에 적용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뭐 중장기적인 그런 뭐 예를 들면 차세대 항공기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무인 항공기로 갈 겁니다. 사람을 안 태우고 결국은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뛰어난 그런 비전 센서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이런 탱크가 됐든 또는 어떤 미사일이 됐든 드론이 됐든 결국은 그 적군과 아군을 잘 식별을 하게 되면 그때 그게 갖는 그 파괴력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기술 유출을 막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테슬라가 열심히 자율주행 을 만들고 있긴 한데 범용적으로 쓰이는 걸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돈 많이 쓰면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기술력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이게 무기에 적용되는 경우가 뭐 좀 더 구체적으로도 또 사례가 좀 있어요. 무인 항공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전쟁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떤 일들이 좀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론이죠, 사실.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뭐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면은 전차 무용론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탱크가 굉장히 파괴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탱크를 무력화시킨 게 결국은 드론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네. 드론이 조용하게 날아가서 그 탱크를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은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파괴력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서는 뭐 지금이 아직은 이제 그거는 좀 먼 얘기이긴 하지만 실제 지상전에도 만약에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을 하고 그게 AI 기능을 갖추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AI 기술에 대해서 적대 국가가 그거를 빨리 쫓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배제시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막 엄청나게 큰 탱크나 막 항공모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군사력의 상징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진짜 AI 기술이 진짜 중요해진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AI가 무기 체계, 그래서 이제 군사력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전반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사실 되게 오래된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뭐 첨단 기술 하지만 사실은 실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사실 첨단 이미지가 별로 없었죠. 약간 굴뚝 산업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좀 바뀐 거잖아요. 올해 연초부터 챗GPT 돌풍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도 보시면은 사실은 AI에 관련된 반도체 주식들만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사실은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보면은 그 팬데믹 이전, 2019년도 말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가, 반도체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인 것이고, 제일 못 오른 주식들을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좀 따져보면. 오히 그게 또 의미가 있죠. 네. 제일 못 오른 주식. 일단 인텔이 제일 못 올라, 오래 빠졌죠, 이제 거기는. 예. 반도체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주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가 이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그 2019년도 말과 비교해보면 주가가 많이 안 올란 편이죠.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이게 좀 거기서 성능 HBM 그렇죠. 예. 그 성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말 기준인가 그때 보면은 하이닉스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60% 정도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면 그 차이가 과연 뭐냐? 결국은 지금 우리 이호석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HBM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AI 쪽에 수혜 품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오래된 반도체 산업이지만 이게 AI를 만나면서 또 거기에서 성장주랑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서로 이제 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뭐라 그럴까 이제 도약기, 그 AI를 만나면서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AI와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이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까지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띠게 될 걸로 혹시 보세요? 이게 지금 다음 주에 만난다고 하거든요.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뭐 사실 뭐 제가 뭐 지정학이나 뭐 외교학의 무슨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보시긴 보셨을 것 같아서.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제 뭐 이론적인 근거나 이런 거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풀리지 않는 연립방 정식이다. 두 나라가 다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은 아직 뭐 패권은 아니라고 이제 자기는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해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하나가 사실은 지금 현재와 스탠스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답이 없다. 그러면 계속 갈등 구조로 갈 것이다. 다만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도 그렇고 우리 저 시진핑 수석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지금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있잖아요. 지지율 문제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도 보면 리커창 총리 사망 이후에 엄청난 그 추모 열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리커창 총리가 업적이 별로 없거든요. 업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모 열기가 뜨겁다는 거는 결국은 이 시진핑에 대한 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바이든도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는 서로에게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화해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이 국가 최고 지도자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그나마 조금 우리 이 갈등을 완화시키고, 또 관련된 이 뭐 반도체 섹터 이런 쪽에도 조금 그 최소한 이제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뭐 이런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연립방 정식이라는 비유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풀리지 않는이라는 안 풀릴 거라는 건 답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아무리 열심히 풀려고 해봐야 결국에 답은 없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이제 뭐 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갈 거라는 거는 또 모두가 동의하는 거긴 한 것 같아요.